예,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편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맡은 사회복지학과 조교 유미선입니다. 원래 입학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은 각 지역 대학에서 저희 본부 교수님이 나가셔서 얼굴을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또 오늘 얼굴을 다 반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마스크를 한 채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 빨리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은 학과장님 환영사랑 학과 비전 특강이 저희는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별 또 환영사와 교과목 안내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튜터 소개 및 환영사, 그리고 학생회장의 인사, 그리고 조교 소개, 학사 일정 안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에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야지만 이 자리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으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2021학년도 1학기 사회복지학과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저희 사회복지학과 유범상 학과장님의 환영사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기억에 남을 비전 특강이 있습니다. 주제는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입니다. 교수님 앞으로 나오실 때 여러분들 다 들립니다. 박수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회복지학과의 비전이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상상상 그러거든요.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에 토론하는 동료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누구에게나 이 위험으로 와닿는데요. 우리 울리백이라는 그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는 상층에 축적이 되고 위험은 하층에 축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코로나19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위험으로 와닿은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하층에 그리고 더 힘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위험으로 지금 와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맞서 싸우는 학문이자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를 통해서 사회적 위험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의 지혜와 실천력을 배워가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고요. 특히 우리 학과는 2018년 처음으로 개설된 이래로 지금 여러분들이 4번째 이제 입학을 하시게 됐는데요. 저희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저희 정원은 3,600명인데 매번 그 인원수만큼 저희들이 경쟁률이 있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원래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했는데 저희 과야말로 들어오기도 어렵고 나가기도 어려운 그런 과인데 그런 과에 입학하시게 된 것을 더더욱이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면 들어와서 학점은 어떻게 받고 졸업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동료들은 어떻게 만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 이후에 진로는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저희 과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우리 과가 고민하는 거, 사회복지가 상상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한국 사회에서 나는 시민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들도 오리엔테이션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학과에서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비전 특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 사진 혹시 기억하세요? 2021년 1월 19일 날 어느 신문 기자가 서울역 앞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 저기에서 앞에 안경을 끼시고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저분이 저 앞에 있는 분한테 외투를 벗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자가 놀래요. 외투를 벗어줬어? 근데 좀 있다가 장갑을 벗어줘요. 장갑까지? 좀 있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5만 원권을 쥐어줘요. 굉장한 미담이거든요. 저분은 노숙인이었고 그리고 저분은
앞에서 저분은 이제 저분에게 이 추운 날, 이 추운 겨울날 어떤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장면인데요. 저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생각해 볼 게 있거든요. 다음에 시를 읽어보시면 아마 그 생각이 제가 어떤 생각인지를 아마 알게 되실 텐데요.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민의 나눔.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누구는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 누구는 희생양이 된다. 그런데 아는가?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그냥 사람이다. 네, 이 시가 굉장히 던지는 메시지가 강렬하죠, 그죠?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누구는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 아까 저기에서 외투를 벗어지고 장갑을 벗어지고 그리고 5만 원권을 준 그분은 미담의 주인공이 됐거든요. 다들 저 사람이 누군지를 굉장히 추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누구냐면 그 앞에서 그 돈을 이렇게 쪼그리고 받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는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 누구는 희생양이 된다. 이제 이런 현실인 건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제 시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그런데 아는가?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그냥 모두가 사람이다. 제가 영국에 유학할 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장애인 거지와 노인 거지를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 사회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배고프지 않고 누구나 다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그냥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보게 되면 자, 이 통이 있는데요. 통에 이렇게 적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러진 사람이 있거든요. 아마도 아까 노숙인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마 가출 청소년일 수도 있고 아까 봤던 어떤 집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이렇게 쓰러지거나 튀어나와서는 안 돼. 그리고 잘 열심히 적응을 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사실 우리는 또 다른 대안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통을 좀 넓히면 어떨까? 아까 시에서 그 누구나 다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는 그냥 사람이다. 튀어나온 친구도 사실 이 사회에서는 그냥 사람일 수 있고요.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도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가 있고, 쓰러진 사람도 아까 저 통에서는 견디지 못하지만 아마 장애를 갖고 있거나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 다양한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을 텐데 그 사람일지라도 저 통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있는 통 바깥에서 나와갖고 적응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건 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 누구나 다 배고프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누구나 다 아파도 모든 것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시는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민의 나눔. 배부를 권리는 없을지라도 배고프지 않을 권리가 있고 건강을 잃어도 다 잃지 않아야 해. 이 땅의 어떤 생명일지라도. 예,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배 부를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지만 배 고프지 않을 권리는 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회에서는 건강을 잃더라도 다 잃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건 거죠. 저희가 이제 돌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돌봄이 가능하려면 효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심청이와 같은 그 효녀가 있어야 될 텐데 심청이가 아닌 한 사회가 국가의 돌봄들이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는 효가 아니라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건 거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하나의 에세이가 있는데 20살에 40대 아빠가 치매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자꾸 효자라고 얘기하니까 뭐라면 나는 효자가 아니라 시민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에서 보게 되면 이 땅에 어떤 생명일지라도 배고프지 않을 권리가 있고 아팠었을 때 그래도 잘 아플 권리, 적어도 의료비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942년도에 베버리지는 5명의 나쁜 거인은 이 사회가 막아줘야 돼. 첫 번째 거인이 뭔지 아세요? 원트, 소득 결핍이에요. 두 번째 거인은 뭐냐면 이그노런스, 무지예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돈이 없어서 무지해져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디지즈, 질병이에요. 우리가 아픈 것들이 공격하는 그 나쁜 녀석은 한 사회가 막아줘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스카라, 불결이거든요. 주택의 문제들도 일정한 정도 한 사회가 함께 맞서 써야 된다. 맨 마지막이 아이들리스, 나태거든요. 왜 우리가 나태할까? 아무리 일하려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없어서 나태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죠, 청년들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에 권리는 뭐냐면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한 사회가 맞서 싸워야 된다. 이것이 지금 본 것처럼 이 땅에 어떤 생명일지라도, 더 심지어는 동물이든 아니면 모든 생명일지라도, 어떤 생명일지라도 배고프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거든요. 백무산 시인이 무무소유라는 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소유는 가진 뒤의 자유다. 무소유는 가진 뒤의 자유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먹고 살 정도가 있었을 때 무소유를 할 수 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시를 얘기하냐면 가진 것이 있어야지 무소유를 마음껏 가질 수가 있다. 우리는 무소유할 자유조차도 없다는 건 거예요. 최소한도 먹을 것이 없다면.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사회복지는 어쩌면 누구도 이 땅의 생명이라면 배고프지 않을 수 있는 권리들을 갖는 것을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들이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 방송대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회복지 그럼 뭐라고 배웠어요?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건 거다. 아까 통해서 쓰러진 사람이거나 튀어나온 사람한테 자선과 시혜에서 돕는 거다. 이렇게만 배웠는데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건 거고, 그것은 누구도 배고프지 않는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건 거다. 사회복지를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다른 상상과 굉장히 다른 실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맥락에서 저는 왜 그럼 우리는 사회복지가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과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우리는 사회복지 하면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거로만 이해했을까 하는 것들이 제가 오늘 갖고 있는 질문인데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벼룩이가 지 몸보다 몇 배 높이 뛰는지 아세요? 벼룩이가 지 몸보다 200배 높이 뛴다는 건 거예요. 200배는 인간으로 비유하면은 63빌딩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뛰어야지 벼룩이지 이렇게 그동안 얘기하면서 벼룩이를 무시했다면 벼룩이는 굉장한 차별과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벼룩이를 20배 되는 병에다 가둬 놓고 뛰게 만들었더니 좀 이따 적응을 하더래요. 그런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열어놨더니 튀어나와야 되는데 튀어나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뛸 수 있는 200배에 뛰는 것을 잃어버린 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벼룩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뛰는 것들이 아닐 수 있다. 우리는 200배만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쩌면은 생각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20배만큼 생각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친구를 발견했어요. 저기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친구가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봐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친구들이 다 달을 봐요. 저 달에 뭐가 있을까? 달에는 월계수가 저긴 정말 토끼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보라는 놈.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이름을 달달놈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저 뒤에 오른쪽에 뒤에 있는 친구 보세요. 달은 보지 않고 달달놈을 봐요. 저 자식 왜 달을 보라 그러지? 달을 보면 누구한테 유리하지? 저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득은 뭐지? 어쩌면은 우리가 통 속에서 적응만을 하려고 했었던 거, 그리고 우리 어쩌면 사회복지를 아주 협소하게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 뒤에 우리를 20배의 병 안에 가둬둔 누군가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놈 혹시 달달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모든 학문은, 인문학을 포함해서 모든 학문은 질문서부터 시작이 돼요. 의심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 거거든요. 나는 정말 생각하는가? 또 나는 생각당하고 있는가? 이런 의심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 그러한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이제 나눔의 어떤 그 시민의 나눔의 이제 마지막 시가 이제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배가 고프다.
물고기를 주면서 말했다. 성실하고 근면해야 돼. 또 배가 고프다. 이번엔 그물에다 물고기 잡는 방법까지 내어주었다. 여기까지야 해줄 수 있는 것이. 다짐하듯 말했다. 예, 우리가 보통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미담에서는 물고기를 잡아다 줘요. 자, 배고프지? 그래놓고 뭐라 그래? 너 열심히 살아야 돼. 여기서 오늘은 이러지만 그 노숙인한테 열심히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이 양반이 금방 배가 고플 거예요. 그럼 뭐라 하면 저 사람한테 먹을 것만 주면 안 되겠구나. 그물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물 잡는 방법을 내어주면서 말해. 여기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이 하고 다짐을 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문제의 원인은 너야.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잡게 먹고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건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과연 그물 잡는 방법을 가진 사람은 과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물 잡는 방법을 갖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자격증을 갖게 돼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갖고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갖고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도 갖고 엄청나게 자격증을 많이 갖게 되지만 상담심리사 자격증 우리가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넌 물고기 잡는 법을 너는 열심히 배워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시를 한번 볼게요. 또 배가 고플 것이다. 물고기 잡는 면허를 얻기까지는 그의 어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물고기를 준, 비법을 준, 그리고 그물까지 준 그와 맞서는 것이. 빵보다 권리는 권력과 함께라야 살아 숨쉰다. 이것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아주 압축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배가 고플 때 이제 물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 어장에 가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하면 그동안에 이렇게 시혜와 자선으로 줘서 거기까지는 안 돼. 프레일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뭐라 하냐면 허구적 관용거리거든요. 먹을 것만을 주고 그리고 그에게 실질적인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을 허구적 관용이라고 이제 프레일이라는 교육학자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의 어장에까지 가서 그걸 잡으려고 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물고기를 주고 비법을 주고 그물까지 준 그와 맞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통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 시민은 배고프지 않아야 된다는 것, 잘 아플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사회가 그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그것을 권리로 할 뿐만이 아니라 그 권리를 관철할 수 있는 시민력이 있어야 된다. 시민의 권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복지는 당당하고 시민들이 당당하고 풍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시민들이 그것을 권리라고 인식하고 그리고 어떤 그 정치의 주체가 될 때 정책의 주체가 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방송대 사회복지학과는 생각을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서 상당히 폭넓게 고민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동료들과 토론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실천을 배우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는 연민의 감정, 시혜나 자선의 감정을 존중을 해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동정을 하죠. 근데 안도감이 들어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열심히 살아야 돼. 너는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안도감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면 개인만 봐요. 그 사람이 노숙인이 된 그것만 보면서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래. 이 사람이 서 있었던 구조적인 실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노동시장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텍스트만 봐요. 그리고 개인만 보고 슬퍼해주고 그리고 나와 저 노숙인은 어떻게 돼요? 달라요. 그렇죠. 저는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열심히 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대응 방식은 나 혼자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로 끝나는데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게 되면 왜 열심히 살고 왜 노인들의 50% 가까이는 불평등 속에 있고 왜 빈곤 노인이 될 것이냐. 청년들은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자살률이 높은 것이 20대 여성이거든요. 실업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그 무기력들 속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럴 것이냐 하는 것들을 보고 오늘은 내가 노인이 아니지만 다음은 내가 노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오늘은 내 아이가 초등학생이지만 다음은 20대
청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성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연대하고 협동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텍스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콘텍스트를 보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권력관계와 구조들을 본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아니지만 내일은 나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시민들 간의 연대니까 우리는 타인과 나는 같고 대응 방식은 함께 하려고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대 사회복지학과에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연민과 공감의 감정들을 함께 보여야 되고 이게 수전 손택이라는 분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클라이언트, 불쌍한 사람이죠. 아까 노숙인 같은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우리가 프렌드리 비지터, 우회 방문객이 체리티, 자선의 관점에서 되는 방법도 사회복지가 하나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들은 시티즌인데 그들의 권리의 결핍들 때문에 지금 불쌍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시민들의 권리를 전달, 라이시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를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 속에 있는 그 통 속에 있는 사람들, 통과 함께 연동해서 사회복지를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실천도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권리들을 관찰하는 권리형 실천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사회복지에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이고요. 그리고 달달럼이 있으면 노동자 혼자서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달달럼과 어떻게 맞서서 시민들의 권리를 지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정리하게 되면 사회복지는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개인을 볼 것이냐, 부적절한 사회 경제적인 구조를 볼 것이냐, 그리고 목표가 개인을 정서적으로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를 변화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킬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볼 것이냐, 이제 이런 건 거거든요. 그래서 개입의 기술은 개인적 적응과 대처의 가능 전략을 이해할 거냐, 가족 치료라든가 정서적 지지라든가 아니면 변화와 통제의 가능 전략, 시민들이 시민교육이라든가 사회교육이라든가 사회적 지지를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방송대 사회복지학과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갖고 나는 어떤 관점들 속에서 접근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접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교육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 지도는 이렇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민이에요. 주민은 정치적 중립주의니까 나는 정치에도 무관심하고 정치에 내가 관여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주민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저건 우리와 같은 학교일 수도 있고 도서관일 수도 있고 복지관일 수도 있고 그런 커뮤니티 센터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학습하고 소통하고 토론하고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존재, 그런 시민이 되게 되면 학습 동아리들을 하게 돼요. 자, 학습 동아리는 뭐냐? 북유럽은 스타디 서클 데모크라시, 그리고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예요. 성인 인구의 70%가 참여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방송대 사회복지학과는 지금처럼 이렇게 커뮤니티 센터, 토론의 광장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다양한 방식의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습 동아리를 하는 과정들 속에서 단순히 사회복지 기관시설 단체만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참여예산제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동료들이 몇 명이나 들어온지 아세요? 3,600명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3,600명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별로 이렇게 뭘 하냐 하면은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이게 재작년에 서울 지역 오리엔테이션이거든요. 이것을 인천 지역, 경기 지역도 가면서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서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경기 지역, 부산은 또 굉장히 멀리 있으니까 부산스럽게 내려가야 되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인터넷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뵙고 그리고 디프리를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되고 건배사를 했던 오리엔테이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우리 방송대 사회복지학과가 한국 사회에 광장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 나머지
지금 우리에게 이런 방식일 건데 사실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 학교 같은 시스템 그리고 또 우리들의 열정이 그렇게 가능하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들어오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국 네트워크를 이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전국 네트워크를 가면서 사회복지학과 네트워크를 했는데 아마 올해도 코로나가 물러나고 이것을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못한다라면 이런 줌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러분들을 좀 만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학과에서 뭘 하냐면 방등모, 방송대 등반 모임이라고 방등모도 이렇게 가게 돼요. 이게 전부 다 저희 학생들이 그동안 했던 활동들이거든요. 그리고 스타디가 있다면 스타디는 뭐냐면 학과 공부를 하는 스타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문학 공부를 하는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 인문학 공부를 하는 모임들이 모여갖고 뭘 하냐면은 상상복 축제를 이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건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학생회와 함께 스타디와 함께 그리고 인문학 동아리와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의 어떤 비전이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이 말의 의미가 지금은 잘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이 학과 공부를 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 말의 의미들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이라는 것은 철학이죠. 비전이죠.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현실이 되도록 어떠냐? 정책을 만들고 설계 도면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세력, 시민력을 만들고 주민력을 만들고 그래서 그런 상상들을 해가는 것이 우리 방송대 사회복지학과고요. 그리고 나서 방송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스터디가 있고 이건 학과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의 각 지역의 학생의 산하에 스터디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가입할 수 있고 그리고 스터디 회원들과 학생회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사대는 1급 사회복지사 대비반이거든요. 오늘 신문에 어떤 것이 나왔냐면 우리 학과 학생인데 1기 학생인데 처음에 와서 졸업과 동시에 1급 시험을 붙었거든요. 1사대에서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나서 이 학생이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도전해서 붙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천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고 1사대에서 1급 사회복지사를 받고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대비반 4공대가 사회복지직 공무원 대비반이에요. 이렇게 학교에서 이것을 배우고 그리고 학교에 있으면서 그리고 졸업을 하면서 방학동네 방송대 학습동아리 네트워크에서 방송대 특과 학생들과 그리고 방송대 대학원과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학습동아리를 스터디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송대 학습동아리 네트워크 지원센터와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을에서 사회복지는 케어센터,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케어센터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취약계층을 돌보는 건 거죠. 이럴 때 사회복지사는 케어를 해주는 사람인 건 거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커뮤니티 센터, 그들이 시민이고 시민으로서 자각을 하고 그리고 권리형 실천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실천들을 통하는 그런 매개자, 메디에이터가 될 수 있다.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에는 저런 사회복지의 기능들이 함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저희가 재작년에 방송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상상을 그만큼 했으니까 대학원에 가서는 상상이 일상이 되도록 현실이 되도록 마을에서 실천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것이 상상마실이에요. 상상마실. 그래서 대학원은 작년도와 올해 이제 2년차 이제 원우들이 입학을 했고요. 이것도 경쟁률이 엄청나게 이제 센데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회복지 교육 조직과 교육을 매개로 해서 지역사회를 조직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이 얘기 지금까지 다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아까 그 시 있잖아요. 보시게 되면 시민의 나눔 배부를 권리는 없지만
배고프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이것을 한번 읽어본 다음에 제 마지막 멘트로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댁에서나 직장에서 박수치는 소리가 저한테 들리거든요.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아니 이걸 좀 한번 읽어주시죠.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배부를 권리는 없을지라도 배고프지 않을 권리가 있고 건강을 잃어도 다 잃지는 않아야 해. 이 땅의 어떤 생명일지라도.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누구는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 누구는 희생양이 된다. 그런데 아는가?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그냥 사람이다. 배가 고프다. 물고기를 주면서 말했다. 성실하고 근면해야 돼. 또 배가 고프다. 이번엔 그물에다 물고기 잡는 방법까지 내어주었다. 여기까지야 해줄 수 있는 것이. 다짐하듯 말했다. 또 배가 고플 것이다. 물고기 잡는 면허를 얻기까지는 그의 어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물고기를 준, 비법을 준, 그리고 그물까지 준 그와 맞서는 것이. 빵보다 권리는 권력과 함께라야 살아 숨쉰다. 예, 이 엄청난 시를 누가 썼을까 하면 이제 제가 최근에 의리과 교수님들이랑 예술을 주제로 하면서 강의를 만들면서 제가 이제 쓴 시인데, 제가 그동안에 누가 썼는지를 얘기 안 한 것은 제가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좀 그럴듯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뭐 좋은 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를 담는, 사회복지의 의미를 담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기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복지는 마리다형 사회복지사, 마리다형 시민을 만드는 건데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 앞에 보면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이 그린 이제 그림인데요. 앞에 있는 저 여인은 마르다예요. 저 뒤쪽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앞에 있는 여성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예수의 얘기를 들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마르다는 예수의 음식을 만들려고 열심히 해요. 마르다는 의미는 모르지만 일은 열심히 해요. 마리아는 의미는 알지만 일을 못해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마르다도 안 되고 마리아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합성어가 마리다예요. 마시니까 마가 왔고요. 그 다음에 리는 저쪽 뒤에서 왔고 다는 앞에서 왔죠. 마리다는 뭐냐면 의미를 물으면서 실천하는 사람이다. 의미를 물으면서 실천하는 시민이다. 의미를 물으면서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다. 여러분들이 방송대 사회복지학과에 와서 단순히 자격증을 받으러 왔다면 그것은 마르다예요. 그저 마르고 닳도록 나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받는 거니까. 또 한편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꾸준히 일을 다 하고 이르지 않는다는 마리아일 거예요. 마리다는 끊임없이 현장에서 의미를 물으면서 가는 건 거다. 그래서 방송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자기가 의미들을 획득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 목소리로 자기 이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 이익을 얘기하는 존재인데, 학생들 중에 자기 목소리를 내긴 내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이익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방송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존재. 그것이 우리 방송대 사회복지학과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 목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는 방송대 사회복지사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고 상상이 일상이 되도록 마을에서 실천하는 존재를 양성하는 건데, 저희는 그것을 갖고 뭐라 하냐면 철학을 가진 전문가다. 근데 그 철학을 가진 전문가가 너무 이상에만 몰두하게 되면 공상주의자가 되고요. 너무 현실만 보게 되면 냉소주의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방송대 사회복지학과는 이상적 현실주의자. 다시 말하면 모든 시민들이 최소한도 배고프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상대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 그리고 그 시민들이 더 나은 공동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실천들을 만드는 그런 사회복지학과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사회복지학과의 꿈을 갖고 함께하는 여러 선배들이 있고,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사회복지학과 조교 선생님들이 있고 교수들이 있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식구가 돼서 정말로 든든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갈 그 길이 더더욱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기대가 될 때 벽에 이렇게 기대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벽이 지금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기대지는 못하겠고,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연대하고, 기댄다는 게 연대하는 건 거거든요. 기대하고 협력하고 함께 상상하는 그런 날들을 고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깊이 소통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강의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사실 교수님께서 20분 약속하셨는데 또 오바를 하셨습니다. 지금 33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재다 제가 급한 마음에 강의를 종료하려고 했습니다. 네. 예, 이제 다음 순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교수님들에 대한 환영사와 교과목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희 학과에는 총 4분의 교수님이 계신데요. 우선 첫 번째 순서로 이현숙 교수님께서 인사와 그리고 교과목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숙입니다. 여러분, 저 2021학년도 편입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학과가 굉장히 의미를 담고 실천을 하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요. 앞으로 같이 가는 길이 즐거운 소풍길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사회복지와 인권, 빈곤론, 사회복지 현장 실습, 그리고 노인복지론을 담당하고 있고요. 사례관리로는 함철호 교수님이 담당하고 계신데 저희 학교 교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유범상 교수님께서 시민의 나눔이라는 시를 이렇게 읊어주셨는데요. 그 시와 관련해서 보시면 고기를 준다. 그리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 뭐 이런 것들은 빈곤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 빈곤의 정책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인권은 3학년 교과목입니다. 그리고 튜터 선생님이 배치가 돼서 선생님들한테 우리 안내를 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교과목이기도 한데요. 사회복지 현장은 인권의 문제와 항상 맞물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인권의 가치 그리고 인권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복지와 인권이라는 이제 교과목을 통해서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이제 사회복지학과에 오신 분들은 현장 실습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으실 텐데요. 이 이제 사회복지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실습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학기, 2학기 모두 이제 개설이 되어 있고요. 4학년이 되실 때 이 교과목을 이제 들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학교의 특성상 중장년층들이 굉장히 많이 입학을 하시는데요. 노인복지에 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에 대한 교과목을 맡고 있는데요. 노인인가? 그래서 NO 노인, 사람이 아닌 존재인가? KNOW, 사람을 가장 잘 아는 노인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지금 현재 노인은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노인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이제 사회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지혜로운 노인 그리고 권리와 의무를 가진 선배 시민으로서 노인은 어떤 존재인지 노인복지론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저희 유범상 학과장님과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그 저희 학과가 어떤 그 이상이 일상이 되는 그 모토들을 그 실현하기 위한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그 의미 있는 그 마리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번 한 해를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영애 교수님의 인사와 그리고 교과목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회복지학과 김영희입니다. 먼저 이번 해에도 여지없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네, 박수를 다시 한번 쳐드리고요. 이제 저기 아까 비전 특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저희 학과 모토가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라는 말을 아마 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보셨을 거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4번째로 입학을 하셨고 4년 전에 이제 1기 선배님들께서 사회복지학과 신설되면서 들어오시면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이 없는 곳에 황무지에서 자갈을 골라가면서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2기 선배님들 또 3기 선배님들이 그 길이 조금 더 매끄러워지고 비포장 도로가 포장 도로가 되고 또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아마 그 길이 조금 더 넓어지고 단단해지고 다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아마 이제 그런 길이 되도록 더 같이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하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길을 가시다 보면 힘든 일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비전 특강에서 나왔지만은 내가 생각했던 사회복지가 아닌 뭔가 또 좀 다른 이런 사회복지를 배워야 하나라는 지금 고민을 막 하시고 계실 텐데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도 좀 둘러봐야 되고 또 이제 아픔도 또 같이 조금 더 느껴봐야 되고 그리고 고민도 좀 더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아마 이제 쉽지만은 않은 또 실습도 하셔야 되고 쉽지만은 않은 길이 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혼자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시면 분명히 동료들이 함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저희 교수님들 그리고 학과의 이제 조교 선생님들, 튜터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님들 다 가까이에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만 딱 내밀면 모든 분들이 다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가는 이 길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찾아가는 그러니까 그런 즐거운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환영을 하고 저는 이제 과목 소개 잠깐 드리면 좀 과목이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제가 전부 다 강의를 한 건 아니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지금 이미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제 제가 장애인 복지론을 강의하게 되고요. 그리고 2학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조사론을 같이 저랑 수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4학년이 되시면 1학기 때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 이 과목을 이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나머지 이제 여기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그다음에 사회복지 시설과 사회적 경제, 정신건강복지로는 이제 외부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 이제 교과목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아직은 이제 교수님들이 점점 충원이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외부 교수님들의 교과목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 더 소통하고 싶고 궁금한 점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릴 수 있고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이제 뭐 장애인 복지론이죠 말 그대로. 근데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왜 손상이 있는 단지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장애인이라는 이런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면서 이렇게 어렵게 또 이제 사회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런 장애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새로 이때까지 알고 있던 그런 장애 개념이 아니고 또 새로 정립하는 게 가장 큰 사실은 이 과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알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혹시 그런 관점들을 잘 실현하고 있나 아니면 또 조금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 그리고 지금의 이슈들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거를 함께 이제 고민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번 학기에는 장애인 복지론 통해서 그러니까 저랑 같이 수업 잘
잘 해주시고요.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입학하셔서 되게 설레이시죠? 저희 학과에도 아마 여러분들처럼 많이 설레이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보다 한 달 먼저 2월에 우리 학교에 그 첫 발을 내디디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예, 강상준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갈 강상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복지라는 학문 자체가 그 실천적 영역의 학문이지만 상당히 그 중심에는 사회적 가치하고 사회적 규범이 매우 강하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오늘 그 학과장님이신 유범상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셨지만 그 사회복지학 개론을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 분야를 갖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매우 탄탄하게 이론과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여러 선배님들이 그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면서 이렇게 사회복지라는 학문이 그 중심에 가치와 이론이 명확하게 서 있다라는 것을 정말 몰랐다라고 하실 만큼 여러분들 역시 깜짝 놀라게 될 텐데요. 그 가운데 제가 담당하게 되는 과목은 딱 하나, 산업복지론입니다. 왜 하나일까? 그것은 점차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공부해 가면서 아시게 될 거고요. 산업복지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아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만나게 될 시간 앞으로 1년 후에 만나게 됩니다. 4학년 때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산업혁명 이후에 그 노동의 가치를 지켜내고자 하는 게 바로 이제 복지국가였습니다. 이 노동의 가치를 지켜내고자 하는 게 이 복지국가가 탄생하게 됐는데 이 산업복지론을 통해서 과연 왜 복지국가가 노동의 가치를 지켜내고자 했는지 그것에 대한 중심 내용을 이제 배우게 될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하시게 되면 잠시만 참으셨다가 1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첨언을 해서 살짝 맛을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산업복지는 사회적 위험, 그 유범상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회적 위험이 이 작업장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 영역으로서 복지국가로서 정책으로서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100년 전에 복지국가가 출발했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 위험이 개인의 위험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많은 뉴스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시게 될 것이고 산업복지론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의 길이고 그 첫 시작이 산업복지구나라는 것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1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정 하나 드리자면요. 교수님이 정말 긴장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복지론 3학년 교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1년 뒤에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만나실 겁니다. 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지막 교수님이십니다. 조금 아까는 학과장으로 나오셨지만 이제는 교과목 교수님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유범상 교수님 나오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학과가 이제 만들어진 지가 이제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들도 그렇고 우리 조교 선생님들도 계속 충원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영희 교수님이나 이현숙 교수님 이렇게 관리 과목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학과 교수님들 이렇게 충원이 되면서 이제 자꾸 이제 채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과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그 과목들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자꾸 교수님들이 오시면서 이제 과목 조정이 이루어질 건데요. 저기에서 사회복지 정책론은 이제 김영희 교수님이 워낙에 정책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져가실 거고요. 제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가져가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주요 과목이
사회복지학 개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보시게 되면 제가 15강 전체를 연극으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무슨 과목이 이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교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는 교재는 이제 사실은 연극보다도 훨씬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극을 보면서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교재를 읽게 되면 훨씬 더 풍부하게 이해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건가. 사회복지 개론은 그야말로 개론입니다. 관점, 그러니까 사회복지 철학,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실천, 그리고 한국의 사회복지 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복지 개론을 꼭 신입생이라면 들으시면 좋고요. 나는 예전에 다른 대학에서 사회복지 개론을 들었다. 아니 우리 학교 방송대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개론을 들었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개론을 꼭 권하고요. 그다음에 역사, 그다음에 정의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정치 우화를 가지고 사회복지의 발달사 역사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철학적인 질문들을 사회복지 정의론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천 기술과 사회복지 정치학을 하고요. 그다음에 쟁점 세미나나 지역 사회복지론은 제가 관리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많은 과목들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출석 수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출석 수업을 나가지 못하게 되는데 출석 수업이라는 게 출석 수업이 안 되게 되면 줌으로 또 비대면 출석 수업을 하거든요. 그럴 때 강상준 교수님이 저희 모든 교수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1년 뒤에 만나겠다 이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을 보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막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 좀 뭐랄까 이 적응이 안 되시거나 할 건데요. 아무튼 강상준 교수님은 그렇게 만날 거고 또 저희들이 지역별로 저희 교수들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김영희 교수님은 고향이 저쪽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경상도 지역의 담당 교수님이시고 이현숙 교수님은 저쪽에 동쪽이거든요. 강원도래요. 먼저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또 담당 또 저는 수도권이고 또 강상준 교수님도 또 담당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안 만나지 않거든요. 당장이라도 만나게 될 거고요. 저희가 또 원래 계획했던 것이 뭐냐면 매달 사회복지인의 날 그래갖고 이 대학로에 집을 하나 잡아놓고 매달 모든 사회복지사 학과 학생들이 와갖고 교수들이랑 술을 먹는 그리고 토론을 하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코로나가 풀리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교과목으로도 만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출석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이 면담이라든가 이런 거 만날 수가 있으니까 강상준 교수님은 곧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교수님 그 특강 끝나고 제가 사실 말씀해드리려던 게 있었는데 아까 그 세 편의 시가 그 교수님이 직접 쓰신 거세요. 근데 아까 그 말씀을 약간 흐리게 넘어가셔서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이제는 학과장이 아니라 시인 유범상이 되셔서 예, 이제는 시까지 예, 쓰고 계십니다. 예, 다음은 이제 튜터 소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첫 학기에 들어오시면은 지역별로 그 담임 선생님처럼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학교에서는 이분들을 튜터라고 하고 있는데요. 대신 이제 이게 교과목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사회복지와 인권 교과목을 수강을 해야지만 튜터 선생님하고 만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따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방을 들어갈 수 있는지는 안내를 해드리지만 지난 금요일부터 튜터분들의 활동이 시작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역별로 저희가 총 13개 지역인데 지역별로 그 튜터님들이 이렇게 성함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담당 튜터 선생님들에게 성함이 같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원래 이 자리에 같이 오셔야 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한 분이 인사를 하실 건데요. 우선 14명의 튜터 선생님을 대표해서 그 경기 지역에 있는 서강민 튜터님이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편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회복지학과의 튜터는 3학년 과목인 사회복지와 인권이라고 하는
한 과목에 대해서 전국에 모두 14분의 튜터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홈페이지에서 튜터 지도 사이트를 통해서 담당 튜터 선생님과 상담도 할 수 있고 학습적인 도움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튜터 지도에 대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첫째, 튜터 선생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봐주시죠? 네, 사회복지와 인권이 있는 1학기 한 번입니다. 좀 아쉽죠? 두 번째, 어떤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모든 과목을 도와주시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회복지와 인권 한 과목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학교생활, 학사 일정에 관한 여러 가지 도움의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과제물이라든가 기말시험이라든가 또는 다른 학사 일정, 방송대의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해서 궁금하실 때 도움을 드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튜터 선생님이 스터디나 이런 걸 구성하는 걸 알려주시진 않나요? 스터디는 각 지역대학 학생회가 주도적으로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튜터 선생님들은 지역 학생회와 같이 연계해서 여러분들에게 스터디에 가입을 하셔서 학생의 도움을 받아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다리,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튜터 선생님하고 연락을 하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에 튜터 지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시면 학습 자료를 비롯해서 토론방도 있고요.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튜터 지도 사이트를 매일매일은 힘들더라도 주기적으로 들어가셔서 튜터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또 어려운 점을 소통하신다면 사회복지학과에서 시작한 방송대의 첫 학기가 굉장히 쉽고 즐겁고 행복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학과는 입학할 때도 어렵지만 졸업할 때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교 제도에 있는 장학제도 같은 것에서 정말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습을 통해서 졸업과 동시에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주어지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방송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즐거운 공부를 하시고 졸업 이후에 또 방송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도 문을 두드려 주시면 굉장히 기쁘게 선배로서 여러분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전국에 계신 14분의 튜터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튜터 지도 사이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자주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학과에 오시면 이렇게 환한 미소를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국 학생연합회장님에 대한 인사가 있는데요. 그 인사에 앞서서 전국 학생연합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사회복지학과가 2018년도에 이제 신설이 됐잖아요. 그때 13개 지역대학의 그 학생회장이 모여 전국 학생연합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는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스터디 또 이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지만 학과에서 아까 그 학과장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LT라든지 MT라든지 그러한 크고 작은 행사를 연합회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학생연합회 회장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되는데 같이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의 환영사도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사회복지학과 전국연합회 4대 회장 김미옥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꿈과 희망과 멋진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기대감으로 우리 학과를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직장과 학업과 심지어 가사까지 병행하는 편입생 학우님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어려워서가 아니고 시간적 여유가 녹록지 않아서 어려운 것입니다. 편입생 여러분, 각 지역대학에 카페와 밴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스터디 그룹 요일과 시간도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선배님들은 준비하여 후배님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개인의 능력보다는 스터디라는 팀워크로 함께 한다면 즐겁게 무난히 2급, 1급 자격증까지 손에 쥐고 졸업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된다는 우리 학과의 슬로건으로 사회복지의 새로운 길과 한국의 사회를 태우는 부릉부릉 라이더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멀리서나마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저희 학과 사무실에는 조교가 총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또 학우님들한테 인사를 드리는데요. 저는 아까 인사드렸던 유미선 조교고요. 저 말고 이제 3분의 선생님을 또 인사를 할 텐데 김민희 조교는 오늘 개인 사정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고요. 우선은 유재원 조교님 나와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과 조교 유재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학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대학원 조교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리아, 마르다에서 마리다로 이제 성장하시고 대학원까지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부는 처음은 어렵지만 이제 과일처럼 익으면은 정말 재밌는 학문입니다. 신편입생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 하시고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직급은 조교이지만 거의 인사의 수준은 교수님의 수준으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대학원에 꼭 오시라고 합니다. 예, 다음은 김다혜 조교가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조교 김다혜입니다. 우선 학우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현장 실습 다음 2번째 관심사인 아마 출석 수업 담당자가 저이고요. 다른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같이 이렇게 얼굴을 못 뵈서 다른 조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많은 학우님들 얼굴 보면서 같이 걸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조교 총 4명이 있습니다. 예, 거의 저희가 이제 학우님들 전화를 하시면은 저희가 근로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근로학생이 전화를 가장 많이 받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조교 4명이 또 이렇게 같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은 또 여러분들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학사 업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사실 지금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 들어오기 전에 그 공지사항에다 이 자료를 올려놓고 왔습니다. 근데 페이지가 엄청나요. 예, 54페이지인데 이거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을 하는 데에는 시간에 예, 어려움도 있고 다 지금 전달한다고 해도 또 이해를 하시는 것도 조금 이 자리에서는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는 주로 학과에 대한 걸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한테 드린 자료 중에서 중간 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학과 31페이지거든요.
예, 여기부터 이제 제가 학과에 대한 소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우선 사회복지학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사회복지학과를 뭐 아까 학과장님이 비전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예, 말씀해 주셨지만 이 방송대 사회복지학과는 그 어느 대학과 좀 다른 또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선 방송대 사회복지학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함께 학습하고 토론하며 그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상상하는 전문가와 그 실천과의 광장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는 사회복지와 공동체를 이해하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건은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계속 들으실 겁니다.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나중에 건배사로도 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소개 아까 다 얼굴 보셨죠? 예. 사진으로 또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예, 그리고 튜터도 지금 아까 저희가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했었고요. 이렇게 13개 지역에 14분의 튜터님이 계시고 지금 저희가 인원이 많지 않은 지역은 불가피하게 한 분의 튜터님이 2개 지역을 이렇게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함이 이렇게 중복되는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튜터 운영 기간이 2월 19일 지난 금요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서 그 방에서 같이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교과 과정을 소개를 드리자면은 사실 이 교과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 입학하기 전부터 홈페이지 통해서 가장 많이 보시고 문의도 많이 하시거든요. 입학 전부터.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 3학년으로 편입을 하셔서 4학년까지 총 4학기를 다니시는데 저희가 24과목 실습까지 25과목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여러분들이 우선 3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지금 파란색으로 3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지금 7과목이 아마 픽스가 되셔서 대부분 수강 신청을 하셨을 거고요. 지금 파란색으로 해놓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출석 수업에 대한 문의도 많이 하셔서 파란색이 우선 출석 수업 교과목이긴 합니다. 근데 아마 이번 학기도 불가피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수업이 진행이 불가피하면은 사회복지학 개론만 줌으로 화상으로 하는 출석 수업이 되고요. 나머지 2과목은 출석 수업 대체 시험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튜터 운영 교과목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담임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 담임 선생님 하고 이제 만나시려면은 사회복지와 인권 교과목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항상 OT를 진행할 때마다 입학의 축하 자리인데 항상 졸업 요건부터 말씀하는 이 상황이 너무 재미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예, 졸업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예, 여러분들은 우선은 입학을 하셔서 수업 연한 등록 횟수라고 적혀 있는데요. 총 4학기 이상. 충족을 하셔야 되고 졸업 소요 학점을 당연히 취득을 해야지 졸업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학년 편입생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4학기를 꼭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3학년 편입생의 경우 여러분들이 그 앞전에 학적에서 70학점을 인정받으셨고 여기 오셔서 70학점을 또 이수를 해야지만 졸업하실 수 있는데 그중에 또 이제 전공학점 몇 점이에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셔서 기입해놨는데 그중에 35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4학기 동안 35학점이면은 11과목에서 12과목 정도 듣는 건데 12과목 듣고 내가 사회복지를 전공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물어보시면은 저희는 그 4학기 동안 아까 그 교과목에 저희가 다 편성해놨으니까 전공 교과목을 다 이수하고 졸업하시도록 저희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 논문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리 학과는 졸업 논문이 제외되는 학과입니다. 다음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거.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죠. 사실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자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자격증 기준만 말씀을 드리면은 2급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학과에 들어오셔서 총 17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그러니까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주어질 수 있는 자격증이세요. 그리고 1급은 2급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1급 국가시험을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급은 시험을 안 봐도 되고 1급은 시험을 봐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졸업하시면 또 그거 많이 물어보세요. 자격증 학교에다 신청하신다고. 근데 학교에다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졸업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관할 지방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기본적인 그 서류가 있습니다. 그거를 준비하셔서 협회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법과 관련해서도 항상 동일하게 많이 물어보셔서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활성화시켜서 굵게 넣어놨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항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격증에 대한 욕구도 많다 보니 이제 실습 교과목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세요. 정말 이거는 입학에 대한 문의부터 졸업까지 계속 현장 실습을 많이 문의하시는데, 우선은 이제 실습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과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필수 과목은 맞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격증을 따러 입학을 했다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을 위해서 현장 실습을 꼭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전공에 대한 필수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 교과목을 안 들었다고 해서 졸업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졸업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격증을 받기 위한 교과목이지 졸업을 위한 교과목이 아니라는 것만 좀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습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현장 실습 교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자마자 실습하시겠다고 막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실습 못 가세요. 기관에서도 바로 받아주는 경우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만 실습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강 직전 학기에 여러분들이 학과에다가 먼저 신청을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3학년 1학기에 그 입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학기인 4학년 1학기에 실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학과의 신청 자체는 수강 직전 학기라 했으니 2학기 때부터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학기가 끝나고 난 그 다음 학기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일정은 저희가 학과 홈페이지에도 올려드리거든요. 이게 이제 뭐 학교 홈페이지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기다리다 놓쳤다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보셔야 될 게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실습 교과목은 학교에다 올리지 못하는 게 지금 방송대에는 24개 학과가 있는데 이 실습 교과목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다 올렸을 때는 되게 많은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과에다 해당되는 내용은 학과 홈페이지에다가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 뭐 1주나 2주에 한 번 정도는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야지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실습을 정말 하고 싶으신데 실습을 이수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개인적인 상황으로 4학기 동안에 실습을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졸업은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을 위해서 이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한테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졸업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자동 졸업이 되거든요. 하지만 나는 졸업을 안 하고 수강을 더 하고 졸업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졸업유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유보를 마지막 학기에 신청을 하면 되세요. 그래서 이 졸업유보에 대한 거는 학교 공지사항에 되게 좀 장기간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놓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실습 신청 요건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은 실습 신청, 그러니까 두 번째 학기부터는 실습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청할 당시에 전공 6과목 이상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학교에 입학을 하셨잖아요. 첫 학기에. 근데 지금 6과목, 원격 교육의 이해를 빼고 6과목의 전공 교과목을 F학점 없이 다 이수를 하셔야지 다음 두 번째 학기에 신청 자격이 주어지세요. 예, F는 이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목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타학과 전공 학생은 실습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내용은 좀 아까 다 설명드린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 교과목 운영 기간 이런 부분 그냥 대략적으로 넣어놨는데요. 사실 실습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때 해당됐을 때 자세히 들으셔야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그거는 세부 일정은 학기별로 이제 공지사항을 계속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1학기 관련해서는 운영 기간이 12월부터 5월 그렇게 되는데 9월달 학과 홈페이지에서 일정 공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2학기 실습은 6월에서 10월. 10월이 아니라 11월입니다. 제가 이거 잘 오타가 났네요. 11월이고요. 3월에 학과 홈페이지에 일정이 공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실습 시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총 160시간 이상 실습을 진행해야 되고 일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좀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실습 별도 교육이 있거든요. 그때 좀 더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회복지 현장 실습 신청 및 수강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넣어봤는데요. 요 일정에 맞춰서 앞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기 구분이에요. 슬래시가. 그래서 요거 그냥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방송대에 오시면은 가장 많이 제가 느끼는 게 되게 많이 불안해하시는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혼자 공부하시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터디에도 같이 함께 하셔야 되고 또 혼자서 챙기셔야 될 것도 많은데 우선은 정보를 놓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셨기 때문에 수강 신청을 다 하셨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학교에 아이디를 다 발급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맞춤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 정보에 들어가면은 가장 기본적인 이런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본인 성함이 나올 거고요. 등록생 여부가 나올 거고 여러분들은 다 지금 사회복지학과 학생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과로 나올 것이고 요 아래는 이제 학번이 나올 거고요. 예, 그리고 요 이제 아래 여기 개인정보 관리인데 이건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됐을 때 여기에서 변경하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도 여기에서 수정을 하시면 되세요. 예.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학과로 써 있는 거는 이걸 누르면 바로 사회복지학과 홈페이지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로 들어가시면 되고 지금 이 화면 자체가 이제 경기지역대학의 학생문거다 보니 이제 경기지역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주도의 학생이시라면은 제주 지역대학으로 아마 이게 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해당 지역대학의 홈페이지로 연동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까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 튜터 이게 튜터 지도가 여러분들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의 지역에 계신 튜터님하고 만날 수 있는 방으로 이것도 안내가 됩니다. 요거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일은 우리 학교가 이제 그 아이디와 함께 메일이 또 주어지잖아요. 그 메일을 확인하고자 할 때 들어가시면 되고 그 학교에서는 튜터 말고도 여러분들의 학사에 대한 적응을 좀 돕기 위해서 멘토링 제도가 있는데요. 만약에 멘토링을 신청하셨을 때는 이걸 눌렀을 때는 멘토링 방으로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여기저기 다 들어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맞춤 정보 하나에서 다 연동이 될 수 있으세요. 맨 처음에 들어가서 학교 홈페이지를 당연히 보실 것이고 여기 로그에서 들어오시면 학과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지역대학도 들어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과목 수강 신청했으면 이렇게 수강 정보가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학습하기 누르면은 학습할 수 있는 창으로 되고요. 이 많은 것 중에 또 이제 좀 중요시하는 게 공지 게시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학사 공지, 학과 공지, 지역대학 공지가 있는데 각각에서 공지하는 그런 내용들을 연동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학과의 공지사항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춤 정보에서 보면은 이제 그 상단에 메뉴가 3개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이 정보 누르시면요, 여러분들이 그 수강 신청했던 요 정보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학습하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신청한 과목이 출석 수업이구나. 이거는 각각 그 지역대마다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남의 화면을 제가 갖고 온 거라서 나는 이 화면하고 왜 틀려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참여 마당을 들어가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아까 그 학생회장님 인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13개 지역에 지역대학이 있다고 했고 그 아래 그 지역대학에는 학생회에는 그 스터디 모임도 같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 대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활동에 가서 학생회 활동을 클릭을 하시면은 우리 사회복지학과의 13개 지역대학의 학생회 카페가 있거든요.
그거를 찾아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이 될 거고요. 그 옆에 동아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스터디 모임입니다. 그래서 지역도 워낙에 넓기 때문에 스터디가 여러 개로 또 그 거점별로 이렇게 쪼개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스터디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과 홈페이지, 예,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요번에 홈페이지가 전반적으로 다 개선이 되었거든요. 예, 좀 바뀌었는데 학과 홈페이지에서는 여기 보면은 그 상단에 있는 요 빨간색으로 해놓은 요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이제 중요한 거는 학과 공지에 올려드리고요. 실습과 관련된 거는 이 실습에서 많이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광장은 그 학생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학생들끼리 그런 자유 게시판을 게시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서로 질문하고 답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홈페이지도 이렇게 참고해서 자주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속한 지역대학 홈페이지 보셔야죠. 예, 지역대학은 가장 여러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게 출석 수업에 대한 정보. 네, 그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시면은 그 학과를 클릭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학과에서의 그 출석 수업이 몇 월 며칠이고 아니면 어떠한 자료들에 필요한 경우 저 지역대학 선생님들이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번 체계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학번을 되게 길죠. 외우기 힘드신데 기본적인 체계만 이해를 하시면은 외우기가 좀 쉬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앞에 둘레 6자리는 다 동일하세요. 예. 여러분들의 앞에 4개 자리 2021로 다 시작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입학 학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8번은 우리 사회복지학과의 고유 번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모두 202128로 다 시작되는 학번을 갖고 계시고요. 뒤에 6자리는 그중에 맨 앞에까지는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입학한 학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과는 지금 1학년 입학이 없죠. 다 3학년 편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까지는 다 동일하세요. 그러면 7자리 되게 쉽게 외울 수 있겠죠. 누구나 다 같아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는 뒤에 5자리. 이 5자리는 여러분들 개별한테 주어지는 1년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외우시면은 나중에 뭐 시험을 보러 가셨을 때 학번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몰라서 막 다시 뭐 그 사무실 가서 발급증 받아오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시고 요게 뒤에 5자리만 외우시면은 예,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자주 하는 계속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정리해봤습니다. 편입 전 이수한 과목은 사회복지학과에서 또 수강해야 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편입 과정이다 보니 2년 동안 방송대를 다니셨던 분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학교를 다니셨던 분도 계시고 예, 또 다른 학위를 가지고 계시면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또 교육에 와서 들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럼 여기 와서 그게 안 들어도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물론 자격증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사회복지학과에 전공자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입학을 하실 때 그 학점을 인정을 받고 오셨어요. 70학점. 거기에는 포함이 되지만 이 3,600명의 학생들이 사회복지학 개론을 들었는지 사회복지 역사를 들었는지 저희가 그거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앞전에 수강한 교과목을 별도로 인정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의 전공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인정받으시려면 다시 좀 수강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전화 금문의 할 때 너무 불편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한 번 들은 교과목 다 이해하시는지 예, 저는 3번 들어도 이해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들으신다고 해서 예,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현장 실습 또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과목은 자격증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이 있으시다면은 실습을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단지 이제 그 교과목이 빠지는 그 학기에는 우리가 그거를 감안해서 다른 교과목 하나를 더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목 대신에 다른 대체 교과목, 전공 교과목을 수강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실습.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에 모두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학우님들이 이걸 2번 들어야 되는지 놀라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1학기에 못 하시는 분들은 2학기에도 할 수 있도록 2번 다 운영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졸업하기 전까지 한 번만 실습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만 몇 가지를 제가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오셔서 혼자서 챙기려고 그러면 항상 놓치시고 불안해하고 하는데, 이거를 놓치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 홈페이지에는 학교 홈페이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지역대학의 홈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학과의 홈페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맞춤 정보에서 모든 정보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또 한 번 강조해놨죠.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공지는 사회복지과 홈페이지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역대학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못하지만, 사실 지역대학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셔서 지역대학을 가시면은, 제가 이 책자를 꼭 항상 갖고 오는데, 여기 대학생활 길라잡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이 안에 모든 학교에 대한 학사 운영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책자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 메인 창에 가면은 요 길라잡이를 다운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목차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검색해서 보시고, 그리고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학과 사무실이나 뭐 튜터 선생님한테 질의하시면 좀 답변을 받는데 더 용이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모든 제도들을 다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은 저도 이 길라잡이 책자 페이지 찾아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 전에 이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장 잘 얻을 수 있는 거, 동료랑 함께 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역대에 가시면은 스터디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 스터디에 가시면은 여러분의 동료도 있고 선배님도 계세요. 그래서 그 동료와 선배님들을 통해서 이 학과나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 놓치지 않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사 일정은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그 전국 학생 연합회, 아까 그 회장님이 인사하셨는데 그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아까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럼 스터디는 어떻게 가입해요? 막 이런 걸 저희한테 물어보시는데, 사실 스터디나 학생회는 저희 학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치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합학생회 구성이 돼 있잖아요. 1번부터 13번까지 이제 13개 지역대학에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다 지금 현재 4학년 학생회장님이세요. 이분들이 학과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렇게 연락처까지 저희가 다 올려놨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대단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3,600명의 학생들이 13명의 그 회장님들한테 전화로 많은 문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각 지역의 회장님들한테 궁금한 것도 물어보셔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스터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지금 자료실에 제가 넣어놨고요. 학과 홈페이지에는 이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시면은 그 학생회에는 다 카페가 되어 있습니다.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주소도 링크가 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이거 끝나신 다음에는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카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런 거 궁금하시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회에서는 학과의 중요한 행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행사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거는 학과장님도 말씀드렸겠지만 4월에는 전국 임원 수련회가 진행이 항상 되고 있고요. 그리고 7월에는 전국 네트워크, 여기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행사가 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연합 등반 대회라고 해서 아까 방등모 말씀하셨죠. 11월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1월, 그 다음 연도 1월에는 상상북 축제 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면대면으로 행사가 진행되기를 저도 정말 바래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안내해 드릴 거는 다 드렸고요. 요번에도 이제 바뀐 제도가 있어서 제가 좀 다시 앞으로 가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험이랑 평가에 대한 부분들 궁금해하시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자료의 18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은 중간 평가와 기말 평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중간이 30%, 기말이 70%에서 여러분들이 100점을 받는 거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석 수업 과목이 있고 비출석 수업 과목이 있는데 출석 수업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과제물 과목이라고 해요. 과제물 과목이 있는데 요번에 아까 그 파란색으로 제가 표기했던 게 이제 출석 수업 과목인 거고 나머지가 이제 과제물로 진행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과목들이 이제 출석 수업이나 과제물로 내서 30점을 받으시는 거고 나머지 기말 시험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역대에 오셔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시는 건데 지난 학기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학교에서 다 과제물로 진행됐던 경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계속 어떻게 될지는 학교에서 일정을 공지해 드릴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조금 적용이 된 요번에 좀 달라진 게 뭐냐면은 형성평가 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하면 방송 강의 기간 중에 학습 진도율과 학습 활동을 평가해서 성적에 반영하는 건데요. 앞전 거는 중간 30점, 기말이 70점이었다면은 이 형성평가는 진도율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학습 활동했던 내용이 20점을 더 20점이 100점이 되고요. 중간은 그대로 30점이 되고 기말이 50점으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진행이 되는데 지금 모든 교과목에 다 적용이 되냐? 그게 아니라 교양 과목에 한해서만 우선 1학기 때 시범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2학기 때에는 전과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듣는 전공 교과목도 해당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유형은 이렇게 되는데 아직 우리 학과 전공 과목이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학기 때 형성평가 제도가 적용되는 교과목은 여기 지금 교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총 11과목. 요거는 기재를 해놨으니 혹시 해당되는 학우님들께서는 요거 참고하셔서 진도율이라든지 그런 학습활동에 잘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형성평가 운영 기간도 2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2학기 일정은 추후에 학교에서 일정이 공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렸고요. 다시 이제 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준비된 내용은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의응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저희 이현숙 교수님이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학사 일정과 관련 내용들을 자세히 안내해준 유미선 교수님, 조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학과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수진뿐만 아니라 조교 선생님들의 그 굉장한 서포트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문의하거나 그것을 일일이 다 응대해주고 또 안내해드리는 분들이 조교 선생님들인데 앞으로도 학과에 문의를 하실 때 이 선생님들 얼굴 생생히 기억나시죠?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었으니까 그 문의하실 때 우리의 뭐 언니, 누나, 동생처럼 생각하시고 그 좀 이렇게 친절하게 전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질문들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소개시켜드린 그 내용들 중에서도 뭐 빈번하게 나오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먼저 보시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이제 범주별로 한번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혹시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화면에 띄워주시면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 상에 이 방송 저희 오리엔테이션이 송출되면서 그 하단에 그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좀 요 화면에 띄워주시면 그 질문들을 교수님들과 또 이제 학사 조교들 통해서 그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 오리엔테이션에 굉장히 장시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1,7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굉장히 그 호응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학과의 오리엔테이션보다도 더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개론 출석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학과장님께서 개론 수업의 담당이시거든요. 그래서 학과장님께서 잠시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희가 원래 3과목이 출석 수업으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출석 수업을 줌으로 이제 전환하면서 사회복지 개론 한 과목만 하기로 했거든요. 담당은 저 혼자지만 사회복지 개론은 모든 교수님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출석 수업을 할 때 줌 수업으로 보통 저희가 한 40명 정도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줌 수업으로 우리 과 모든 교수님들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줌 수업으로 출석 수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작은 화면으로 보려고 하니까 노안이 와서 잠깐 안경을 썼다가 여기 이제 큰 화면이 와 있는데요. 그 올라와 있는 강의는 사실은 저희가 그 수강 기간까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올려주시니까 제가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실습 관련해서 4학년을 졸업하고 이 졸업 유예를 하신 다음에 실습을 하실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뭐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자기가 다 못 마쳤을 경우에 졸업 유예를 통해서 그 실습 별 교과목을 그 다음 학기에 들으시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대체로 빈곤 장애인 복지론 과제물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제가 이걸 쫓아가지 못하겠네요. 교양 과목은 꼭 들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학점 이수에 필요한 교양 과목을 별도로 들을 필요는 없죠. 예, 그래서 저희 뭐 이제 사실은 3학년, 4학년이다 보니까 전공 과목을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찬 학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복지로는 교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번 학기에 처음 만들어지는 교과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교재가 없는데 강의 멀티미디어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PPT 자료 화면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올려 있는 강의 자료들을 좀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가 없는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가 뭐 PPT나 강의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그 자료들을 이렇게 같이 올려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학과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교재를 이렇게 만드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학생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줌 수업 평가 방법이 궁금합니다. 우리 김영희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잠깐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계속 몇 번째 질문이 올라오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사회복지학 개론을 아마 줌으로 출석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출석 수업 과목이었던 장애인 복지론과 프로그램 평가는 개발과 평가는 시험이 아니고 아마 대체 과제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물이 출제되면 과제물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줌의 평가는 그 줌은 저희가 40명씩 이렇게 한 반을 통해서 이제 저희 교수님들이 다 참여해서 이제 개론 수업을 하게 되는데 줌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듣고 나서 그 교수님께서 별도로 과제를 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 엄청난 과제는 아니고 그 수업과 관련해서 한 페이지 그 정도 내외에 이렇게 온라인 과제물을 내주시면 그거를 작성해서 한 2주, 3주 그 뒤까지 이제 과제물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제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출석 수업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출석해서 수업을 듣는 게 가장 많은 이제 배점을 차지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출석 수업을 하게 돼서 이후의 과제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실습과 관련해서 이제 실습 시간이 160시간인데 이것은 반드시 한 학기에 다 이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습 교과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금 3학년 편입하신 분들은 2학기 때 9월에 일정 공지가 나오면 실습 신청을 하시고 기관을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사회복지사 협회에 그 승인한 기관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기관을 찾으셔 갖고 실습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D까지는 저희가 통과가 되고요. D 이하일 경우에는 재수강하셔야 합니다. 줌 수업 관련해서 강의 시간은 저희가 지역대학별로 다시 공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석 수업이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줌으로 이렇게 이제 대체될 예정인데 그 일정들은 지역대학별로 다시 공지될 예정이니까 그걸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실습 신청을 하면 장소는 별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실은 실습 기관을 본인이 좀 찾으셔갖고 기관에 이 실습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다음에 그 기관의 확인서 나중에 공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고요. 네, 3학년 편입생이 4학년 과목을 들어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그 우리가 3학년 교과목을 4학년이 듣는 경우도 있고 약간 이제 조정이 있긴 한데 우선순위는 그 학년에 그 교과목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너무 빨리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출석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일날은 저녁 시간대, 그러니까 7시 보통 이렇게 시작해서 한 10시 정도까지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보통 이루어집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그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아마 구성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네. 3학년인데 4학년 교과목 신청 가능하죠? 네,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실습을 1, 2학기에 걸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한 학기에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4학년 1학기에 신청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4학년 2학기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4학년 1학기 때 하지 않았다 그러면 4학년 2학기에 신청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계속 출석 수업 대체 이야기 나오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계로는 줌으로 온라인 출석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장애인 복지론과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그러니까 다른 과목 중간 과제물, 그러니까 사회복지와 인권 이런 것처럼 과제물로 출제가 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과제물은 보통 한 3, 4페이지 정도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네, 이제 과제 출제되면은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졸업 유보는 몇 년까지는 가능한지 유미선 선생님이 안내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사실 얼마 전에 밖에서 제가 조금 아리까리한데 제가 알기로는 2년 4회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워낙에 중요한 사항이라서 학교 홈페이지에 저기 좀 굵게 공지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출석 수업 유형 변경을 학생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예, 학생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고요. 지금 아까 제가 언뜻 봤는데 그럼 그 만약에 개론만 출석 수업이 진행되고 줌으로 되고 나머지 2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시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되는 거면은 지난 학기는 일제히 조정해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예정임을 말씀드린 거고 아직 언제라는 일정도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런 거는 다 학교에 그 공지사항으로 뜨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일에 대체 과제물을 제출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일정에 맞춰서 제출하면 되는 거죠. 네. 그 부분도 별도로 공지가 됩니다. 학교 일정으로. 출석 수업 대체하면 불이익 같은 거는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출석 수업을 들으시면 아무래도 좋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실 경우에는 이제 대체를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이제 서울 북부 지역 대학 소속인데 시간이 안 맞아서 다른 지역 대학에 줌 수업을 신청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변경하셔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역 대학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2급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 1급 시험은 매년 2월에
그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공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재학과 상관없이 그 자격 조건이 되시면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입학인데 지금부터 강의가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들으셔도 되고 혹시 지금 이번 주 너무 바쁘시면 다음 주부터 수강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것 중에 유튜브 이거 나중에 볼 수 있냐고도 지금 질의하시는데 이 유튜브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올려드리거든요. 그거 이후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제 중에 PPT 발표하는 과목이 있지는 않고요. 이제 보통 저희가 과제물을 낼 때 한 이제 과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한 3, 4페이지 정도 과제물을 제출하게 되고 그리고 막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많은 과제를 수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과제 자체는 너무 어렵지 않게 내려고 하고 있고 일단 사회복지학과는 기본적으로 점수를 잘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실습이 1, 2학기에 걸쳐서 한다는 질문 이거는 실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습 수강 신청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학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지는 일찍 나가지만 사실은 12월 말부터 실습이 가능하고요. 또 6월 말부터 학기가 끝나고 그 방학의 기간에 실습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좀 아까 스터디 가입하려면은 저희가 안내한 그 번호로 전화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그 회장님들이 정말 봉사의 마음으로 본인 전화를 오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나의 정보에 가면은 학생회 활동이 있어서 그 회장님들 연락처가 있고 옆에 그 동아리 활동 가면은 각 지역 대학의 스터디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직 다 100% 담지 못했어요. 지금 학생회도 바뀌었고 지난 학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운영을 못한 스터디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학과에서 확인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는 해드릴 건데요. 전화하셔도 됩니다. 예, 확인된 데는 저희가 그 회장님들 연락처 다 넣어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조금 부탁드리는 거는 전화하실 때 어쨌건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거거든요. 어떠한 뭐 직원의 위치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한 좀 배려와 예의를 갖춰서 전화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직장인인 경우에 실습 병행할 수 있는지 그래서 주말 실습을 이용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대부분의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직장을 병행하면서 실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실습 지도자 1명당 5명의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체 과제물 일정 같은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학과 홈페이지나 학교 홈페이지를 계속 좀 주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공지사항에 언제 대체 과제물이 이제 이렇게 공지가 되고 언제까지 제출해라 이런 일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서 일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터디를 필수로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있으신데 사실은 필수는 아니지만 스터디에 가시면 여기서 못 찾는 정보들을 다양하게 거기에서 제공받으실 수 있고요. 과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실 때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터디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입학은 네, 이제 여러분 지금 입학하셔서 벌써 또 대학원 입학 준비하시는 역시나 훌륭한 분들이 또 저희 학과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정원은 50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셔야 되고 일단은 학부 과정을 그래서 이제 그 경쟁률이 저희가 있는데 일단 열심히 2년 동안에 이제 이렇게 수업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약간의 성적 관리도 해주시고 그리고 꼭 대학원을 진학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과 그런 관심을 계속 갖고 있으면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입학은 네. 160시간의 실습 시간을 한 학기에 다 채우지 못한다는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습 기관들도 사실은 그 기간 안에 160시간을 다 채워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연장되는 것은 저희가 그 학과 일정 학기상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간 안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 저기 누가 그 교수님 튜터 사이트 이용하시면 궁금증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달라고 해주셨는데, 네, 여러분 아까 튜터 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선생님들에게 이제 오늘 혹시 충분하지 않은 답들은 다시 한번 질문하시면 아마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타학교 대학원도 네 원하시면 네 학부 졸업하시면 지원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정해진 평점이 있는 건 아닌데 대학원이 네 그냥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학점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터디 안 들어도 혼자 공부할 수 있나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스터디 가입을 하면 훨씬 더 공부하는 재미도 있고 좋은 동료들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그 가입하시면 좋고요. 혼자서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강의를 과목별로 몰아서 들어도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미 이제 제작이 끝난 과목들은 아마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제작 중인 과목들은 매주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과목별로 해서 한 번에 몰아들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건 조금 위험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능하시면 전 과목을 다 골고루 이렇게 계획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강의 그 일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역대나 학사 일정 확인하시면 그때 확인 가능하십니다. 학점 후하신지 박하신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께서는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점수를 이렇게 잘 안 주게 이렇게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다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 받고 즐겁게 대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냥 잘 수업 따라오시고 과제물 제출하라 하면 제출해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수강 변경 기간도 우리 또 박진수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24일부터 25일이니까 그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참고하시면 된다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녹화돼서 이제 학과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요거를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조교실이라든지 지역 대학에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사회복지학과 오리엔테이션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코로나19가 물러나면 함께 현장에서 얼굴 보면서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그 길에 되게 오늘 보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고 또 설레이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정말 즐겁게 함께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그 학생회장단 전화번호 좀 띄워주시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충분히 환대를 받으셨나요? 저희 과에서 우리 조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학과 교수님들도 그렇고 특히 우리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 디지털 미디어 센터 DMC가 있잖아요. 이런 그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여기 굉장히 많은 또 감독님들 오셔가지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가 어쩌면은 미래의 대학일 수 있다 이런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방송대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대학들이 관심을 가졌고 특히 교육부가 우리 학과의 컨텐츠들을 다른 대학에서 이용할 수가 없느냐 해서 사실 작년에 상당히 많은 컨텐츠들을 다른 대학과 공유를 했거든요. 제가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 학교가 온라인 대학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이 나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여갖고 스터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면서 자기주도 학습들을 함께하는 과정들 속에서 교수들이 출석 수업을 나갔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프라인 시험을 보면서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되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 학교는 오프라인에 기반한 온라인 대학이다. 오프라인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우리 학교는 단순히 자격증을 받는 것에 머무를 수가 있다. 그래서 온라인 대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오프라인과 기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우리에게 뭐냐? 첫 번째 이제 학생회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막 올렸잖아요. 그 많은 질문들을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큰 궁금증을 가장 실시간으로 풀어줄 수 있는 데가 학생회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생회 회장님들은 학교로부터 무슨 돈을 받지 않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겠다는 토론하는 동료 그리고 자기 회장님들이
자신의 이렇게 전화번호를 공개한다는 것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여기 전화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의 임원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기 전국 학생연합회에다가 문의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 학생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모든 지역 대학에 전부 다 사회복지학과 이 홈페이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권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동료들을 만나라. 동료들한테 가면 학생의 활동들도 있고 스타디도 있고 아까 일사대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뭐 다양한 그 학습 동아리들도 있으니까 첫 번째는 가라.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한테 한 학기 동안 담임 선생님들이 있고 튜터 선생님이거든요. 튜터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담임 선생님, 튜터 선생님을 만나면 좋겠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저희 조교실이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환대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네 분인데 우리 학생들은 거의 8,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은 그 조교 그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기본 질문들이 다 있거든요. 먼저 찾아보시고, 그래도 궁금하다라면 이제 말씀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냐면 저희 그 교수들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이메일이 있거든요. 그 이메일로 문의를 하신다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학교가 인생을 바꾸는 대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와서 단순히 어떤 그 공부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경력의, 그리고 다양한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이 모이는 곳이 저희 방송대거든요. 특히 사회복지학과는 어느 과보다도 또 어떤 그 인생에 대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단순히 자격증을 받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인생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성찰하는 그런 어떤 그 광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희들이 오늘 좀 미진한 것들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1,700 우리 학우님들이 보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을 진심으로 약속드리고요. 오늘 우리 유미선 선생님이 평소에 저렇게 이렇게 준비된 옷을 입지 않으셨는데 그러셨고, 저도 이 넥타이 이거 웬만하면 이런 걸 차지도 않는데 오늘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과정들이 그랬고, 우리 교수님들도 나름대로 우리 강상정 교수님도 저렇게 근엄하지 않거든요. 너를 근엄하게 그랬고, 우리 두 분 교수님은 제가 좀 상당히 좀 화가 나는 것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까 그 분장실에서 상당히 많이 이 얼굴도 만졌는데 이 마스크 이 자식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게 아쉽고요. 근데 우리 저 조교 선생님들도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을 진심으로 약속드리고, 또 이 조교 선생님들도 전부 다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기술적인 지원들과 그리고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DMC 우리 감독님들께 또 감사드리면서, 오늘 우리 8시 끝내기로 했거든요. 지금 30초가 남았거든요. 우리 나머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우리 학과의 구호,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그러면 상상상,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그러면 우걸길,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12초가 남은 상황에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오신 2021학년도 편입생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또 이곳을 선택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그 길들이 매우 많이 설렙니다. 우리 마지막 구호를 외쳐봅시다.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많이 준비한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다 답변 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하고요. 예, 이것으로 사회복지학과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